네, 지난 1월 별세한 롯데그룹 신격호 명예회장의 자필 유언장이 공개됐습니다. 이게 발견이 된 건데 어제 그 내용 공개까지 됐습니다. 20년 전에 작성된 건데 차남인 신동빈 회장을 후계자로 지목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먼저 이 신격호 명예회장 어떤 인물인지 저희가 정리해 볼까요? 네, 입지전적 인물이죠. 사실 신격호 명예회장 같은 경우 1922년 울산에서 태어나셨어요. 울산에서 태어나셨는데 1944년 일본에 건너가서 와세다 대학을 졸업을 합니다. 네. 졸업한 이후에 1948년도에 일본의 제1 롯데를 창립을 하게 되고요. 예, 그리고 나서 1967년도에 롯데 이도하고 롯데 제과를 창립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98년에서 2016년까지 롯데호텔 대표이사를 회장을 맡게 되고요. 우리나라에 이제 롯데호텔을 짓게 되고 거기에 이제 회장을 맡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2011년부터 17년까지는 롯데그룹 총괄회장을 맡게 되고요. 18년도에 롯데그룹 명예회장에 올랐고 결국 이제 올해 1월에 별세를 하셨는데 향년 99세로 결국 이 당시에 풍선껌 유명했거든요. 롯데 풍선껌. 김민재 아나운서도 많이 부셨나요? CF 노래를 많이 부르곤 했었잖아요. 그랬었죠. 과거에. 그 롯데 풍선껌 하나 가지고 엄청나게 발전을 해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입지전적 인물이라고 볼 수 있고 한국 사람이 일본 가서 그 정도로 성공했다. 물론 일본에서 계속 기업이 커와서 한국으로 넘어온 기업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우리 그 전체 재벌이나 기업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 그런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풍선껌 하나의 신화 이렇게 뭐 좀 입지전적한 인물이었지만 말년에는 두 아들의 좀 싸움으로 불운했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요. 변호사님, 20년 만에 발견된 유언장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요? 네, 이게 일본 롯데 어떤 금고에서 발견이 있다고 하는데 네. 2000년 3월에 작성이 된 거고 여기에 보면 롯데그룹 후계자는 신동빈이다 이런 말이 적혀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유언장이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롯데그룹은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전 회장 간의 경영권 분쟁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지금 신동빈 회장이 계속 이기고는 있지만 계속 뭔가 이렇게 불씨는 살아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 경영권 분쟁의 단초는 2015년이었어요. 그때 이제 신동주 회장이 아버지의 그 롯데그룹의 경영을 신동주에게 맡긴다 이런 친필서와 그 녹음한 영상을 가지고 그 신동빈 회장을 롯데이사의 대표 이사 측에서 해임하기 위한 안건을 롯데홀딩스 주총에 상정을 했다가 그게 부결되는 일이 있었거든요. 롯데홀딩스 대표 자리가 왜 중요하냐면은 일본 롯데가 있고 한국 롯데가 있어요. 근데 롯데홀딩스는 일본 롯데의 지주회사고 한국 롯데의 지주회사격이 롯데호텔인데 롯데호텔의 그 지분의 상당수를 롯데홀딩스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롯데홀딩스를 장악을 하면은 롯데그룹 한국과 일본에 있는 전체 그룹을 거의 지배할 수가 있는 건데 그 대표 자리를 가지고 두 형제 간의 싸움이 붙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신동빈 회장의 승리로 끝나고 이후에 신동빈 회장이 확실한 우호 지분을 구축을 해가지고는 이후에도 그 해임 부결 안건이 4차례 5차례 상정이 됐는데 계속 승리는 이제 신동빈 회장에게로 돌아가요. 그런데 지금 신동주 회장이 계속 이 안건을 상정하는 이유는 아버지 창업주의 유지는 나한테 있었다. 지금 이거를 주장을 하는 건데 이런 유언장이 나와버렸으면은 본인이 승계를 해야 된다는 그런 명분이 약화되는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유언장이 일단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무슨 왕조 세대도 아니고 내 왕위를 누구에게 준다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가는 건 아니고 주식으로 승인을 받아야 되겠지만은 일종의 명분이 되는 셈이죠. 그렇다면 이 지금 유언장이 발견되고 나서 이 사이가 안 좋은 신동주, 신동빈 형제 각각 반응을 보였을 것 같은데 어떤 반응을 보이던가요? 네, 일단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먼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경우에는 더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아버지의 뜻을 좀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느낌이었고요. 신동주 회장은 어제 해당 유언장은 법적인 의미에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격호 명예회장의 대표권이 굉장히 상황이 크게 변했고 2016년 4월에 촬영된 아버지의 발언과도 반하는 내용이다라는 점을 주장하면서 서로 의견이 엇갈린 상황이죠. 저 지금 신동주 회장의 얘기가 좀 귀에 들어왔는데 법적인 의미에서 유언으로서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법적으로는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법적인 효력이 어느 부분을 얘기하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자필 유언이라 그러면 일단 엄격한 법적 요건이 있어요. 이름 들어가야 되고 전문 들어가야 되고 연월일, 주소, 날인 이런 것들을 다 갖춰야 되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2016년 4월에 나왔던 영상하고는 아버지의 뜻과는 거리가 멀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상반되자. 그러니까 2000년에는 아버지 뜻이 이렇더라고 하더라도 2016년에 그 의사가 바뀌었으니까는 이거는 유언이 철회
합의된 것으로 봐야 된다. 뭐 그런 뜻으로 보여져요. 예. 다만 신동주 회장의 저 주장이 좀 설득력을 얻기가 어려운 부분은 뭐냐면은 2016년에 신격호 회장이 법원에서 한정 후견인이 선임이 됐거든요. 그때 법무법인 선이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한정 후견인이라는 거는 고령이라든지 질병, 치매 같은 사유로 인해서 판단 능력이 저하됐을 때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하다 해가지고는 법원에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선임을 해주는 건데 저 영상이 공개됐다는 게 지금 2016년 4월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시간이 한정 후견인이 선임된 때랑 이 시간이 좀 이게 중복되는 면이 있어가지고는 아버지가 그때 올바른 어떤 사무처리 판단 능력을 가지고 저 얘기를 하셨는지 네. 이거를 가지고도 논쟁이 될 수는 있지만은 당분간은 뭐 저런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어쨌든 신동빈 회장의 뭐 입지, 경영권 이런 것들은 조금은 의미적으로 확고해졌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롯데그룹이라는 차원에서는 이 사건으로 두 형제 간의 사이가 더 나빠진 거 아니냐, 갈등이 더 커지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신동빈 회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걸 가지고 아버지가 유지가 이렇다. 그러니까 내가 회장을 계속 맡는 게 맞다라고 계속 주장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되지만 네. 신격호 회장 입장에서는 이거는 말이 안 신격호 아니 신동주 회장 입장에서는 네, 예, 예. 이거 말이 안 된다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볼 때는 이걸 본인들의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해서 설명을 하고 또 홍보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법률적 판단은 이거와 전혀 다르게 진행될 수밖에 없어요. 예. 유언이 뭐 의미적으로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법적인 효력이 지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유언장 하나 가지고서 두 사람의 어떤 판결이나 아니면 재판이나 어떤 다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은 없다. 다만 뭐 이사들이라든지 아니면 롯데에 근무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을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직원들 같은 경우는 신격호 전 명예회장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좋아하는 마음도 있을 거고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해서 힘을 어느 쪽에 실어줄 거냐 하는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법적 효력이 없는 상태에서 크게 두 사람의 분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너무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20년 전에 썼던 유언장이 발견됐다라는 소식 롯데그룹 이야기해봤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